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성묘 유적,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이 훼손된 것으로 최근 알려져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문화재를 복원한답시고 고인돌의 묘역 원형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세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렇게 훼손된 고인돌이 과연 김해시에만 있는 건지, 또 고인돌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뭔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소식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구산동 고인돌 훼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2006년에 김해 구산동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 돌이 고인돌이구나 하는 걸 확인한 거죠. 엄청나게, 네, 큰 이제 돌이 있었는데, 네, 바위죠. 근데 이 김해시 보니까, 이 전문가들 보니까 이제 고인돌의 윗돌의 무게만 350톤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한 500평 정도 이른다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근데 발굴 당시에 이 고인돌 규모가 지성묘라고도 하는데 매우, 네, 크고, 이게 보존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어려워서 도로 이제 흙을 채워 넣습니다. 이걸 복토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350톤이면은 집채만 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집채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집채보다 더 크다, 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큰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을 다시 이렇게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돌을 묻은 게 아니라 흙을, 그 주변에 흙을 다시 묻었다고 하는 건데, 그거 언제 다시 드러나게 만든 겁니까? 이 김해시가 도비 12에서 한 16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2020년 10월부터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국가지정문화재 어떤 사적 지정을 염두에 두고, 예, 이제 유적공원 정비 계획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고인돌을 제대로 보관하겠다라고 하면서 박석을 빼내서 세척하고 강화 처리한 다음에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박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땅속 지층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박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박석은 문자 그대로 얇고 넓적한 돌이에요. 그래서, 예,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무덤, 즉 고인돌의 묘역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이런 돌을 깔아놓은 건데, 보통 큰 고인돌 밑에다가 밑에 깔아놓은, 예, 깔아놓아서 여기는 이제 묘역이다, 무덤 시설이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보면 무덤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석 밑에는 문화유물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 고인돌이 어떻게 보면 또 경남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도문화재의 경우는 유적이나 유구에 손을 대려면 사실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심의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발굴했다는 거잖아요. 밟긴 했어요. 근데 밟긴 했다 그러는데, 절차는 밟았어요. 예,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바닥을 깐 이 박석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을 이제 정비 계획을 승인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만 했으면. 네. 근데 이제 김해 씨가 이 박석을 막 드러내고 깨끗이 세척을 했다라는 거고, 이 자체는 바닥 층에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문화유전층을 건드리는 셈이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죠.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그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한다 할 경우에는, 예, 그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박석을 드러내는 행위, 이런 경우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법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가야문화재연구소가 이제 국가기관인데 현장, 예, 조사를 벌였고, 이게 이제 김해시에서는 수작업으로 돌을 빼냈을 뿐이다. 잘못은 했지만 수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대로 박아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중장비를 사용한 흔적이 좀 역력하더라, 그런 정황이 명백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데, 이게 처벌이 굉장히 세요. 매장문화재법 31조 2항에 따르면 도굴등의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또 이 김해 씨가 고인돌을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로 사실 물 건너간 것이나 또 다름이 없는 그런 문화재를 훼손했으니까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일단은 뭐 좀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지금 처벌로 보면 도굴죄 거의 준하게 하는 처벌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문화재를 현상 변경하거나 뭐 이런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김해 씨가 예산도 확보했겠다. 그래서 유적공원 정비계획을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보면 참사를 빚은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해 씨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그 참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런 거지만 그 김해 씨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그 물론 잘못 저질렀고 죄값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에 비해서는 이른바 좀 죄질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 중도 유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얼마 전에 5월 5일 날 레고랜드가 들어선 곳이죠. 이 중도면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냥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섬인데 예전에 육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섬 하류에 건설된 의암댐이 이제 1967년에 건설이 됐는데 댐 때문에 불어난 수위 때문에 섬이 된 곳인데요. 원래 그 북한강 상류 그다음에 소양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토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비옥한 충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예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정착을 했으니까 농사를 짓고 그랬으니까 아마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중도 유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이제 45년 됐습니다. 1977년 무렵이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단이 이 지표 조사를 나가서 중도의 어떤 문화층에서 무수히 박혀 있는 경질의 무문토기편을 발견합니다. 딱딱한 문이 없는 토기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경질 무문토기에 중도식 토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중도에서 안정적으로 확인된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서 3세기의 삼국시대 초기죠. 그 시대의 고고학적 시대 구분을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원삼국 시대를 알려주는 표지 우물이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배우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적입니다. 이렇게 특정 그 유적에서 발굴된 것에 별도의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980년대에 국립박물관 발굴 조사가 이어져서 한 270여 개 유구를 확인했고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그 발굴 조사에서 한 200여 개 정도의 유구가 추가로 조사되기도 했죠. 그러면은 아까 뭐 그 구산동 고인돌 말씀하실 때도 나온 얘기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됐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원죄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고고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좀 했으면 되지 않았나. 고고학계는 뭐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2011년에 이 중도에 이른바 그 블록 장난감이라고 하는 레고를 테마로 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중도 유적이 본격적으로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는데 그전에는 뭐 홍수로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 계획이 세운 거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부재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사전에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미리 가가지고 먼저 개발을 하기 전에는 발굴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엄청난 청동기 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고인돌, 집터, 그다음에 구덩이,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는 도랑, 경장 유구까지 해서 총 3천여 개의 유구, 그다음에 유물만 8천여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3,000기 정도라는 게 이게 숫자가 가늠이 안 돼요. 집터 같은 거 이렇게 그 고인돌 집터를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그 기원전 14에서 11세기 청동기 유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에서 3,200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고조선 시대의 대표 유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비파형 동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비파형 동검하고 그다음에 청동 도끼 등도 출토가 됐는데 이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남한 지역 집터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고 그중에 주목되는 유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줄지어 있는 열지어 있는 고인돌이었는데 고인돌만 150기가 줄줄이 확인이 됐습니다. 고조선 시대
유물이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런 유물이라고. 예, 제가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고인돌이 또 많이 주장이 돼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인돌은 뭐 청동기 시대 마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지체 높은 계급이 네. 높은 사람 이런 지도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인돌은 보면 규모도 크고 무겁게 생기고 탁자식 같은 거, 그다음에 바둑판식이라고 하는 그런 고인돌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고인돌 이게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그중에 90%는 중도에서 발견된 것 같은 아주 되게 소박한 규모의 고인돌이 많습니다. 90% 정도가 그런데요. 이 규모가 큰 고인돌의 경우는 우리가 최상위 지도자의 무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사용이라든가 혹은 예전에 랜드마크형처럼 뭔가 마을의 상징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서 확인된 이런 조금 소박한 고인돌은 물론 지도자 무덤일 수도 있지만 마을에 네. 그 실제 시신을 묻고 장례를 치른 실용적인 무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고인돌 개수도 굉장히 많고 예. 그 고인돌의 이 상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올라가 있는 돌 자체가 크기도 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아요. 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적석청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고인돌. 그러면 당시에 뭐 최상위층 지도자는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최상위 그 마을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의 가문 무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인돌 배열을 보면 그 마을 안에 이렇게 삼열로에서 한 200m가 그 40여 기 정도 길게 조성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간 안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 가운데는 5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구부린 자세로 석관에 묻힌 되게 작은 고인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동기 마을의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다. 뭐 최상위 지도자들의 가문의 무덤이든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의 공동묘지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을이면은 집터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건물 같은 것도 뭐 있지 있습니다.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발굴된 집터를 이렇게 보니까 조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14에서 12세기 정도의 집터가 있는데 요즘 아파트의 평수에도 이렇게 뒤질 바 없는 한 26평 정도, 86.5 제곱미터 정도에 달했는데요. 네. 그 집을 보면 집안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줬을 것이다라는 건데 예. 그 집을 보면 그 네 줄로 연결된 통나무가 불에 탄 그대로 그 형태대로 쫙 그렇게 폭삭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체나 천장이 불에 타면서 그대로 폭삭 무너져서 그것이 3,400년, 3,200년 동안에 그대로 아무도 이렇게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폭삭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 또 그보다 큰 집터도 보였는데요. 그 154 평방미터, 47평 정도 되고 126 제곱미터 평방미터 38평짜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중대형 아파트 평수랑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화재로 폭삭 내려앉은 그 집터가 26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5.7평이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38평형, 47평형 하면 요즘 주택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아파트 평형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 이 사람들이 사는 것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네. 25평에서 38평, 예. 47평형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유적이다. 예. 그러니까 청동기 마을 유적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마을이 형성됐던 게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대로 이제 살았던 터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조사된 유구들이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청동기 중기,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한 가구당 이제 5명에서 6명 살았다고 치면 그 한 1000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 시대 청동기 시대 중기의 그 집터 정도가 그렇게 5, 6명이 살았다고 치면 뭐 한 계산해 보니까 한 4,500명에서 한 5,500명 정도 그 마을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 청동기 시대의 도성이 아니냐 뭐 이런 시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확인되고 싶지 않은 이 일이잖아요. 중도에 그래서 세계적인 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중도 유적을 발굴 조사한 것이 한 개가 아니고요. 7개 조사기관에서 이제 나눠 갖고 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예. 2017년에 펴낸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도 유적은 한국 고고학 역사상 청동기 시대 최대의 마을 유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라 그러면 예. 그냥 그 중도 유적 나온 전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유구가 확인됐으면 그 시점에서 뭔가 서양의 플라스틱 놀이기구 공원 레고랜드를 세운다라는 계획을 적고 청동기를 중심으로 한 뭔가 대규모 유적공원으로 용도를 바꿀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 계획은 강행이 되고요. 당시에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예. 또 2013년 7월에 중도를 방문했던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레고랜드 사업을 5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독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강원도하고 문화예청이 그 중도 안에 발굴 조사된 유구 중에서 청동기 시대 유구 6만 한 1,500 제곱미터 그리고 철기 시대와 원삼국 시대 유적 그 3만 2천 제곱미터만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담당한 강원도에서는 이 두 곳에 그 청동기 및 원삼국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그 조사된 유구를 옮겨 보존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존 전시할 별도의 박물관을 만든다라는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존 활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무작정 보존만 해칠 게 아니다. 이제는 활용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기가 막히는데요. 중도 유적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구는 고인돌이 한 150기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100기 정도는 복토를 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50여 기, 그러니까 48기는 그 고인돌을 다 철거해 가지고 유적 한편에 잡석이라는 이름을 해서 야적을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걸어 모아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갖고 쌓아뒀는데요. 이게 사실은 잡석이라니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잡석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 어떻게 보면 돌을 쌓아서 조성한 무덤인데 그걸 해체한다는 것은 심각한 유구훼손이잖아요. 지금 아까 구산동의 한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인돌을 해체하면 유구의 형태가 사라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석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돌이 고인돌일 때 가치 있는 유적이지 해체가 되면 그 돌은 쓸모없는 잡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해 고인돌 유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김해는 거기 보존 처리하겠다고 씻어가지고 다시 갖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약과다 그런 정도로 얘기한 거죠. 근데 좀 중도는 잡석으로 분류해서 고인돌 한꺼번에 모아놨다는 얘기인데 참 답답한 얘기네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조성하겠다는 청동기 공원에 이전 복원할 어떤 고인돌 이거는 철거해서 야적시켜 놓은 48기가 있는데 그중에 12기는 이전 전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36기가 이전 복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엄청난 규모의 집자리, 그다음에 집터, 그다음에 경작유구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매립 복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이 레고랜드가 쓴 거죠. 그 청동기 유구 위에 레고랜드가 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확인된 3천여 개 유구 중에서 유적공원에 이전 복원되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지성묘 36기, 12기 이런 식으로 그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지경 될 때까지 고고학계는 뭐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1, 2차 책임은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강한 강원도 정부에 있는데 그 정권도 막론하고 이제 표를 의식하면서 지역 개발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학계 책임론이 이제 우리가 그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고고학자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구산동도 학에서 한 명만 있었으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도를 보면은 과연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을 전제로 한 구제 발굴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아는데 쉽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 발굴을 담당한 사람들도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연구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2019년 6월에 이 중도 유적 보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강원도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문화재가 쏟아졌던 사업 초기 2013년에 그 전면 보존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겠냐라고 물었더니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다 그럼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때 아예 그냥 그 보존 결정을 내렸으면.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그때는 3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쉽지가 않았다. 되돌리기가 어렵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당초 약속했었던 유적공원은 조성이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뭐 안 돼 있습니다. 뭐 돈이 없네, 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미 이제 뭐 레고랜드가 개관이 됐으니까 뭐가 급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사이에 지금 그 돌 조각으로 해체돼서 보관된 아까 얘기했던 48개의 고인돌 이거는 지금도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구산동 고인돌의 경우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중도의 경우는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지금이라도 중도요직이 앞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